안녕하십니까. 바로 묻고 바로 듣고 바로 쓰는 바른 중국세법 차태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수출입 무역 관련한 세법, 아마 이번이 마지막 시간쯤 될 것 같아요. 예, 무역 관련 세법이 마지막 정도 될 것 같은데 아마 많은 도움 될 겁니다. 예,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수업을 들어주시기 바라요. 교재 127페이지요. 예, 같이 보겠습니다. 127페이지. 일단 한번 제목부터 볼게요. 현재 중국 법인은 한국 본사로 일부 자재를 제공하고 한국 본사는 동자재 및 한국 본사 자체에서 구매한 원재료 등의 기타 자재를 이용해서 한국 본사에서 완제품을 제조한 후, 예, 여러분 좀 읽고 있는데 여러분 아무 느낌 없죠? 예, 알고 있어요. 예,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라서 써 있는 거는 그냥, 예, 한글인데 느낌이 없는 거 제가 알아요. 예. 네, 그림 그리는 걸 보세요. 예. 한국이죠? 네. 중국이에요. 보통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도 그랬고, 내려가고, 진료가공 했을 때도 그랬고, 원자재는 한국에서 먼저 가고, 원부자재, 제품을 가고, 완제품이 중국에서 넘어오는 방식으로 여러분, 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지난 시간에 했던 내려가공, 진료가공,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이제는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 경우는 중국에서 여러분 바뀌었다고 말하기도 그런데 세상이 다 원화됐죠. 이 경우는 중국에서 저가의 임가공을 제공하는 경우죠. 예. 그런데 핵심 기술이 중국이 아니라 한국에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꾸로 원부자재를 한국으로 보내서 핵심 기술과 제품을 담은 완제품이 중국으로 가는 일이 발생을 해요. 예. 그 이야기를 말로 쓰려고 하니까 127페이지 왜 이따만하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볼게요. 중국 법인은 한국 본사로 일부 자재를 제공하고 한국 본사는 동자재 및 한국 본사 자체에서 구매한 원재료 등의 기타 자재를 이용해서 한국 본사에서 완제품을 제조한 후 다시 중국으로 매각하는 사국거래, 특히 중국 법인 입장에서는 한국 본사와 무상사국 거래를 하는 것이다. 이해되시겠어요? 아래 케이스죠. 아래 케이스예요. 그림으로 보면 편한데, 예, 글로 보면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저도 심히 여러분을 동정하는 바예요. 저도 그랬고요. 예, 저는 더 했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는 여러분 지금 한글로 써 있는 거 보고 있잖아. 그렇죠? 교재가 한글이잖아요. 저는 교재가 뭐로 되는 걸 받겠어요? 중국어로 되어 있는 걸 보면 느낌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예, 힘들죠. 예. 여러분은 복 받은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런 선생님이 다 있고, 참. 이런 선생님 없었다니까? 예. 저 혼자 공부했어요. 그냥 혼자 공부해서 이거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고 있는데, 누구한테 상한 주는지 모르겠어. 회원 가입하세요. 알았죠? 회원 가입하세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러분, 이제 고민 없어요. 우리 위 케이스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내려가공, 진료가공, 뭐 매입세 불공제, 예, 매입세 공제 되는데 뭐 면접 퇴 기억하시죠? 예, 그거 했던 거고 이제 이쪽 아래 걸 보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직관적으로 얘기합시다. 직관적으로. 지금 세금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지금 한국세법 배워요? 중국세법 배워요? 중국세법. 그럼 중국세법에 관여될 때가 어디 있어요? 이건 떠날 때 하고 이건 들어올 때죠. 예. 수출할 때 여러분 이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수출할 때 이게 이거 수출이에요? 아니면 그러니까 팔아먹고 땡치는 수출이에요? 아니면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출이라면 원자재 수출이든지 반제품 수출이든지 수출하면 그 전에 발생했던 거 매입세 퇴세 받아야 되죠. 근데 이건 지금 어떤 수출이에요? 한국에서 가공해갖고 다시 돌아올 걸 알고 하는 수출이죠. 그럼 여기서 이 과정에서 이전에 매입했던 것들 반제품이라면 원자재에 묻어있던 매입세 같은 거 수출 퇴세 신청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면 돼요? 안 돼요?
반제품 보낼 때 여기 묻어있던 거 중국에서 로컬에서 발생했던 매입세액들 수출 퇴세 신청하면 돼요, 안 돼요? 일반적인 수출이라면 퇴세했겠죠? 반제품 만들었어요. 이 뒤에 거 없어. 한국으로 곧장 수출해버려요. 그러면 당연히 면제수리 방식에 의한 매입세 공제 신청 들어갔겠죠? 근데 이건 어떤 거야? 가공을 한국에서 해갖고 들어오기로 다시 돌아올 거죠? 여기서는 들어갈 거를 중국에서는 유예 케이스에서는 한국에서 들어올 거 수출할 거니까 보세 처리했죠? 과세를 이연한 거죠? 그럼 여기서는 가서 돌아올 거니까 지금 퇴세 신청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해되겠어요? 수출인데 다시 돌아올 거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출이라면 이거 아래가 없다면 어떻게 이 과정에서 여기서 발생한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VAT 퇴세 신청했겠죠. 근데 지금 이건 수출에 다시 가공 후에 들어갈 거니까 퇴세 신청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죠. 신고는 하겠죠.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봐.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는 거 아까 1000개, 100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세요? 봄이죠. 이것도 분명히 똑같아요. 1000개 나가서 10분의 1의 비율로 해갖고 100개 들어오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네, 그 신고는 한다고. 똑같이 수책이죠. 1000개 나갔으면 나중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된 거야? 팔아먹은 거죠. 그럼 그때는 다시 퇴세 신청하든지 뭔가 해야 되겠죠. 이해되겠어요? 이 과정도 수책처럼 관리를 해야 돼요. 1000개를 보냈으면 몇 개가 와야 돼? 100개가 와야 되죠. 안 온 건 뭐야? 팔아먹은 거죠.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퇴세 신청 한다 안 한다? 수출 단계에서 안 하는데 수출 신고해서 핵수 관리하기 위해서 수책 관리는 한다 안 한다? 한다. 수출에 있어서는 그게 첫 번째 이야기인 거고요. 수출에 있어서는 두 번째로는 이제 들어오죠. 그러면 들어오는 물건의 가치는 처음에 갔을 때 이게 원부자재죠. 원부자재의 가치가 이만큼 있는 거고 이만큼이 한국에서 한 가공비 플러스 한국에서의 재료비가 들어있겠죠. 이게 지금 수입으로 들어오죠? 이해되시겠어요? 예.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지금 핵수로 관리하고 있는 거죠. 이 윗부분은. 이 부분이죠. 이게 수입돼 올 때 이 금액만큼은 빼겠어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과세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가격만큼만 수입된 걸로 보고 관세, 부가세를 징수를 합니다라는 이야기예요. 합리적이죠?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그런 가공을 뭐라고 그런다? 출경. 국경을 벗어나서 가공해서 오는 거예요. 출경 가공. 예. 이런 법규도 나왔고요. 이게 지금 보시면 몇 년도에 나왔어요? 2016년도. 이제는 중국에서도 단순 인가공 말고 해외 보내서 이게 중국이 잘 살아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떤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핵심 기술이 해외에 있을 때 원자재 보내서 가공해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 이런 경우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죠. 어쨌든 간에 중국이 발전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예, 2016년도에 나왔고요. 이런 용어를 뭐라고 그런다? 출경가공. 예, 그래서 출경가공 누가 할 수 있느냐? 예, 동그란 아래 박스 보시면 신용등급이 좀 좋아야 된다. 예, 잘 봐봐요. 보냈다가 다시 또 갖고 와야 되잖아. 예, 그래서 뭐 중간에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신용등급이 좋아야 되고, 예, 이 재화가 뭐 금지하는 거, 뭐 우황, 사향 뭐 이런 건 안 된다. 뭐 이런 거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수출 시 관세를 징수하는 재화. 이것도 마찬가지죠. 수출 시 관세하는 거는 하지 말라는 거죠. 기억나세요? 예. 수출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지 말고 신용은 좋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세무처리 문제 127페이지 아래쪽, 그다음 128페이지 넘어가면 예, 위에 봅시다. 128페이지 박스 위에 보시면 출경 가공의 경우 경외에서 가공이 완성된 후 재수입되는 경우 예, 회사의 수입 신고서에 예, 표시를 출류 가공이라고 기입하고 상품의 구분은 실제 수입되는 재화 상태에 따라 기재합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수출 신고할 때 이야기죠? 예, 수출 수입 신고서, 수출 신고서에다가 뭐라고 쓰다고 나가는 건?
출료 가공, 출료 가공. 내료, 진료가 아니고 나간다는 이야기죠. 네. 밖으로 수출돼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내료 가공, 진료 가공처럼 출료 가공. 총괄은 출경 가공이라고 이름하고요. 신고서에서는 뭐라고 쓴다고? 내료 가공, 진료 가공처럼 구체적으로 쓸 때는 출료라는 말을 써요. 그 다음에 수입될 때는 신고서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라는 건데, 첫 번째는 앞에 위에 썼던 그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첫 번째 신고 내용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당초 수출 시 제약가격보다 수량 및 재수입하는 실제 수량을 표시하고 과세 방식으로 전부 면세라고 합니다. 이건 수출 신고서 그대로 카피하면 되겠죠? 이해되겠어요? 바로 위에서 출료 신고서 그 내용 똑같은 거 쓰는 거예요. 물론 수량은 달라질 수 있겠죠? 내가 1000개 보내고 이번에 100개, 단은 100개가 들어올 텐데 일단 50개만 갖고 왔습니다. 그럼 50개 수량 쓰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추가 신고 내용은 이야기해 지금 여기 수출했던 내용이 지금 위에 1번이죠. 네. 그 다음에 2번 내용이 수입신고서가 두 장이다. 출료 가공에 했다는 건 이거 나갈 때 쓰는 게 출료 가공이라는 거죠. 수출에 나가는 게, 그 다음 그게 고스란히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게 수입할 때 신고서가 두 장을 써야 됩니다. 라는 내용이 이 말이고, 두 번째 이야기가 여기, 두 번째는 경우에서 발생한 가공비, 재료비, 수입관리, 운임, 보험료 등을 기표하고 이거의 수량은 0.1개로 표시합니다. 라는 이야기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거는 정상과세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네. 첫 번째 신고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1번 전부 면세죠. 네. 교재에서 보이세요? 네. 전부 면세고 이거는 정상과세라고 표시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나갔다가 들어온 거니까 네. 면세로 수입하는 단계에서 면세로 처리를 하고 이 부분만 정상 과세를 한다. 근데 왜 0.1개로 썼냐? 아래 보시면 0.1개는 실제 수량이 아니고 두 번째 신고서에서는 0으로 쓰면 여러분 오류가 떠요. 전산에서. 그래서 0.1개로 표시를 하세요라고 하는 실무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법규에 0.1개라는 말까지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지난 시간에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말았던 거 있는데, 여러분. 내료 가공, 진료 가공,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지금, 여러분이 한국에서 본사라고 지금 입장을 바꿔볼게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가공을 해서 다시 수입해온다라고 해봅시다. 내료가 됐던, 진료가 됐던. 그럼 여러분, 옷으로 해도 좋고요. 전자제품 생각해도 좋습니다만, 원재재를 보내고 나면 그거 다 100% 쓸 수 있어요? 아니면 다 못 써요? 첫 번째로는 정상적으로 불량 발생하죠. 두 번째로는 유행 같은 게 지날 수가 있어요.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옷 같은 거 생각해 볼게요. 옷 보냈는데 유행이 지나서 그것도 안 입어. 충분히 가능하죠? 옛날에 월드컵 때 어떤 옷 입었어요? 엉덩이에 스크래치 하는 옷 입었잖아요. 그렇죠? 엉덩이에 스크래치 하는 옷 기억 안 나요? 월드컵 할 때. 제가 아저씨라서 그래요. 나이가 많아서. 옷 재질도 바뀐다고 유행 탄다고요. 3, 4년 전에는 우리 여학생들 가죽옷 같은데 몸에 두고 하는 우주복 비슷한 것도 입었잖아요. 재질이. 그거 지금 옷 이만큼 보냈는데 백마지기 정도 백마지기 아니고 백마를 보냈는데 다 못 쓰고 유행 지나서 못 할 수 있잖아. 물론 만드는 과정에서 불량도 나죠. 두 가지 케이스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본사에서 원자재를 보냈는데 불량 나거나 아니면 이미 유행이 끝나서 못 쓰게 됐어, 원자재가.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이제 되게 골아퍼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봐요. 내료든지 진료든지 생각을 구분하지 않고 내가 원자재를 보세로 보내놨어요. 그쵸? 내료나 진료 다 보세겠죠? 그러면 거기서 유행이 끝났다 칩시다.
아니면 불량이 났다 쳐봐요. 현지에서 폐기를 하려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현지에 못 쓰는 재고는 누군가 폐기를 해야 돼요. 내가 다 만들어 입어? 너무 많잖아. 예. 불량난 건 누군가 언제든 폐기를 해야 돼요. 예. 그러면 폐기를 한국에 갖고 와서 할 거냐 아니면 현지에서 폐기할 거냐라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 내료나 진료는 생각 안 할게요. 그건 나중 이야기고 다시 내료든지 진료든지 간에 중국에 보냈어요. 근데 중국에서 폐기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료든지 진료든지 간에 관세 증치세를 내고 폐기해야 되죠, 중국에서. 이해되시겠어요? 내료 진료 무시하고 다 보세로 처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처리하려면, 폐기하려면 정상 수입 결제를 해야지 지가 버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진료든 내료든 마찬가지로 다 관세, 부가세를 중국에서 납부를 하고 버려야 돼요. 그러면 부가세 제와 최소한 13%고요. 원자재 2, 3%만 해도 15%가 납부를 하고 버린 일이 발생을 해요. 15% 금액을. 그럼 첫 번째 리스크는 이해되시죠? 리스크가 아니라 첫 번째가 뭐예요? 폐기를 하더라도 텍스 부담이 있다. VAT가 최소한 13%고 두 번째는 관세가 예를 들어서 3%짜리다. 싸서 3%. 최소한 16%만큼을 세금을 내고 폐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소유권 문제가 있어요. 진료라면 중국법인 거죠. 예, 그러니까 지가 폐기한다. 특별한 리스크는 없어요. 근데 어떤 일이 근데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보다 다시 갖고 와야 되죠. 거기서 폐기 못 하잖아. 이거 누구 건데? 한국 거니까. 갖고 와서 폐기해야 되죠. 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회계상으로, 진료일 때는 더 심한 문제가 심해져요. 내려올 때는 어차피 한국 회계장부에 계속 내 걸로 표시되어 있었죠. 진료일 때 하면 파란 걸로 처리되죠. 소유권 넘어갔잖아, 중국법인으로. 근데 거기서 중국 자회사가 못 쓰게 된 제품을 한국으로 가져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해외 법인의 부당 지원으로 나와요. 한국 세무서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 법인이 지 건데 못 쓰게 된 거를 쓰레기를 한국에 사서 한국에서 버려주는 꼴이잖아. 해외 법인 부당 지원이잖아요. 한국의 입장에서는 사와서 버리면 손실 발생하잖아요. 법인세 안 내죠. 손실 나니까. 대신에 중국이 더 이익을 몰아주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세무서에서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말이 안 되잖아. 이해되겠어요? 해외 법인 부당 지원으로 나간다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진료일 때 이야기죠. 내려올 때는 어차피 내가 갖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아주 귀찮아. 세금을 내고 버려야 되냐? 세금을 안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다시 갖고 와야 돼. 그러면 해외법인 부당 지원 얘기까지 나와요. 뭐 개인 사업자 아니면 개인 100% 갖고 있는 사장님이라면 상관없겠지만 코스닥 법인들만 하더라도 예, 해외법인 부당 지원 세무서에서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아니면 지랄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이런 말 써서. 예. 가만 안 있죠. 해외법인 부당 지원 불법 행위지. 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골아퍼져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위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 이게 좀, 한국 있죠? 한국 있고 중국 있고요. 펜 색깔을 바꿔볼게요.
홍콩 있어요. 음. 아까 진료로 이야기해 볼게요. 소유권의 진료로 중국에 있던 걸 한국에 사온다고 해볼게요. 한국 다시 수입하는 거죠. 수입하죠. 그럼 한국에서 예, 부상 지원뿐만 아니라 어떤 세금도 또 내야 돼요? 한국에서 수출할 때 대신 일반 수출을 했겠죠. 그럼 쓰레기 갖고 오면서 또 한국에서도 관세도 내야 돼. 그럼 한국으로 그러니까 부상 지원뿐만 아니라 한국에 갖고 오는 순간 이거는 중국에 발생한 세금인 거고 한국에 올 때는 부당 지원 플러스 관세 또 내야 돼요. 부가세 또 내야 돼요. 한국에서 수입할 때 부가세 또 안 내도 돼요? 내야죠. 여러분 생각해봐. 이거 지금 올해 1월에 했다가 3월에 다시 갖고 오는 거예요? 유행 지나고 못 쓰고 몇 년 있다가 갖고 오는 거 아니야. 그렇죠? 다시 갖고 올 때 수입 처리해야 되니까 관세 내고 부가치세 납부도 하고 갖고 와야 돼요. 예, 세금 부담도 그지같이 돼. 매입세 공제를 받든 못하든 간에 일단은 관세 납부하고 예, 현금 부가세 받고 해야 돼요. 부당 지원. 지금 여기 그러니까 문제가 3개 있는 거죠? 한국에서 수입했을 때 어찌 세금이 또 발생해, 한국에서. 그러면요, 여러분. 네, 진료일 때 볼게요. 중국에서 한국으로 갖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수요금 문제, 부당 지원, 한국에서 세금 내야 되죠. 아니면 중국에서 폐기하려면 세금 내고 또 해야 되죠. 골치 아프죠. 그래서 진료일 때는 여러분, 제가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중국의 회사 소유죠. 누구한테 팔든지 마음이죠. 예. 이립하는 거예요. 쓰레기를. 그러면 팔면은 돈 세금 내고 폐기할 필요 없죠. 파는 거니까. 이해되시겠어요? 예. 파는 거니까 어차피 면세 했던 거고 가공 안 했던 거 다시 돌려 백하는 건데 한국을 안 하고 소유권 자체가 얘한테 있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예. 수출을 누구한테 한다? 홍콩으로 해서 홍콩에서 폐기시켜버리면 돼요. 한국으로 갖고 가면 한국에서 세금 내고 폐기해야 되죠. 관세 최소한은. 그리고 또 욕도 먹죠. 해외 법인 부당 지원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중국에서 홍콩으로 내료 재화를 진료 가공에 쓴 원재료를 이리 던지라고. 그러면 세금 내요, 안 내요? 수입 관세 낼 필요 없죠. 그 다음에 홍콩으로 들어가면 홍콩이란 나라의 증치세, 부가세, 관세 있는 나라예요, 없는 나라예요? 없죠.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내료 재화였다라면 여러분 어떤 일을 제가 말씀드리고 하면 보낼 때 한국에서 중국으로 고깃장 보내지 마시라고. 내료라면 어떻게? 내료라면 한국에서 홍콩으로 아유 미안해요. 보낼 때 곧장 가지 마시고 내려올 때 홍콩 한번 찍고 보내세요. 내려를 이렇게 보냈다가 이렇게 보내요. 그러면 이 내료 재화의 소유권이 어디 있어요? 중국에서 볼 때는 한국이에요? 아니면 홍콩이에요? 홍콩이죠. 다 못 쓴 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역시 홍콩으로 던지면 돼요. 폐기 여기서 떨면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예, 내려 보낼 때도 예, 한국에서 홍콩까지는 내려할 필요도 없죠. 의미가 없죠. 한국에서 홍콩 보내는 거는. 그러니까 일반 무역 가면 되죠. 보낼 때는. 아니, 진료는 세금 문제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한국에서 홍콩을 보낼 때는 일반 무역으로 보내면 돼요. 원래 홍콩 세금이 없는 나라니까. 관세증지세가 없는 나라니까. 보내서 이제 이 내려올 때는 물건의 주인이 어디로 돼 있어요? 홍콩 돼 있죠. 그럼 홍콩에서 중국에서 만들다가 다 못 쓴 거 아니면 폐기 난 거 어떻게 하면 돼? 홍콩으로 백하면 돼요. 이해되겠어요? 예. 그럼 이제 한국 입장에서 볼 때는 뭐 해외법인 부당 지원 말 나와야 안 나와요? 홍콩에서 폐기하고 말아버리니까.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 무역 업무 할 때도 홍콩 법인을 쓰면 꽤나 많이 살림에 도움이 돼요. 예. 그래서 홍콩 뭐 하면 여러분들 뭐 조세 회피처, 돈 세탁 이 생각만 하시는데 꼭 그렇게 생각하실 건 아니고요. 무역으로도 홍콩이 또 짭짤하게 회사에 도움이 됩니다. 돼요. 예. 폐기만 해볼게요. 이거 한 1년에 제 고객 중에서도 한 5억 정도 폐기하는 회사 있어요. 예. 장부가액 5억. 그럼 로컬에서 폐기하면 얼마 정도 있어야 돼요? 세금만? 세금만 얼마 들어요? 세금만 1억 가까이 들죠? 20% 가까이 나가니까. 근데 이 세금만 드는 건데, 홍콩을 보내면 세금 내요, 안 내요? 안 내죠, 안 내죠. 예, 뭐, 운임 얼마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쓰레기들을 모았다가, 몇 년 정도씩 모았다가, 예, 매년 안 해도 되죠? 예, 한 10억 정도 쌓아놨다가 한번 확 던지는 거예요. 어떤 또 더 좋으냐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던지는 순간 중국에서는 손실 발생해요,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안고 있으면 그 비용 인정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감액 손실 한다고 해서 하더라도 그건 재무제 표면 손실이죠. 세법상 인정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갖고 있는 거 갖다가 떨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국에서 홍콩 떠는 순간 손실 발생해요. 법인세도 안 내죠. 법인세 안 내는 게 얼마예요? 25%. 가만히 갖고 있는 것 대비 세금을 캐시플로우가 25% 좋아지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것도 안 해도 되죠. 예, 홍콩 이용 안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가끔씩 제조업체들 보면은 불용제화들 그냥 다 떠안고 있어. 그리고 감액은 회계상 다 때렸는데 세법상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예, 왜 그래? 떨으라고. 홍콩으로 던지라고. 단지 이게 내로를 하고 싶다. 내로가 유리할 때 내로를 써야 되죠. 그때 어떡하라고요? 홍콩을 찍고 내로로 보내시라고. 진료로 했다 싶으면 홍콩 찍을 필요도 없죠. 그럼 처음에 보내서 중국에서 알아서 홍콩 던지면 되죠. 이해되겠어요? 이 강의 내용 여러분 딴 데서 안 해주는 강의예요. 예. 예, 많은 경험과 공부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이 정도까지 말할 수 있으려면. 예, 한국에서 어떤 회계사님도 이 정도까지는 말 못할 것 같아요. 예. 이걸 실제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찾으시면 돼요. 잘 해드릴게. 예. 그 다음에 심가공 결전 보겠습니다. 심가공 결전. 심가공 결전. 예. 지금 제가 그 핵심 내용 강의해드리느라고 시간이 좀 애매해요. 지금 더 하면은 여러분의 표정이 더 어두워질 것 같아가지고 잠시 쉬었다가 예, 그 다음 시간으로 한 번 더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부 기억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피와 살이 되는 지식입니다. 예,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